안녕하세요. 스카이과학의 이재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2학기 기말고사 목일중학교 3학년 기출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보자. 1번. 그림은 A점에서 위로 던져 올린 농구공이 B점을 지나 최고점인 C점에 도달한 후 D점을 거쳐 E점에 떨어지는 모습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볼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돼? 이런 것들 잘 봐야 돼. 공기저항은 무시하고 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A점과 E점은 같은 높이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기준면이다. 높이가 0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B점은 D점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자.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최고점이잖아, 그지? E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맞죠? C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니까 E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은 거 맞는 내용이야, 이거는.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니까 어떤 거? 감소한 높이를 따질 거야. 감소한 최고점에서의 감소한 높이. 얘도 감소한 높이를 따질 거야. 자, 그러면 B에서는 감소한 높이가 요만큼, D에서는 감소한 높이가 이만큼이지. 맞아? 그럼 운동 에너지가 누가 더 커? D점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야. 3번. B점의 역학적 에너지랑 D점의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돼야 되지. 공기장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라고 돼야 되고. A점에서 C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A점에서 C점까지는 올라갈 때잖아. 그지? 올라갈 때는 어떤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야 된다. C점에서 E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내려갈 때잖아. 그지? 내려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하고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이제 2번 보자. 2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5kg 물체가 A점에서 B점으로 낙하한데 A점에서 운동 에너지야, 이게. 운동 에너지가 214줄이었고요. B점의 운동 에너지가 410줄이야. 그러면 높이 차이를 물었잖아. 이 높이 차이를 물었단 말이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랑 증가한 운동 에너지랑 같다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9.8 곱하기 질량 5kg 곱하기 감소한 높이, 여기서는 H 되겠지. 이게 증가한 운동 에너지 얼마? 420에서 214를 빼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야. 얼마 나와? 196줄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196줄이다. 그럼 H 얼마 나와요? H 4m 나오겠네. 4m.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의외로 쉬운 문제야. 천천히 보면 돼. 3번. 질량이 2kg 물체를 지표면에서 14m/s의 속력으로 연직 위로 돌려온다. 올라간 최고 높이는. 그러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던졌단 얘기지. 그럼 이때 역학적 에너지랑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 뭐만 가져?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만 가질 거잖아. 얘네들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 2 곱하기 속력 14의 제곱이고,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높이 h. 됐지? 자, 그러면은 얘가 19.6, 얘 약분되니까 얘가 196이야. 그럼 h 얼마 나와? 10m 나오겠죠. 됐지?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해결했다. 자, 4번. 그림은 20m 높이의 A점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 2kg인 물체를 떨어뜨렸대. A점에서 최고점이잖아, 그지? 어떤 에너지만 있다? 위치 에너지만 있는 거지. 2점, 속력 구하면 되죠.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랑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한 거랑 E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한 거랑 같다. 자, 역분하고요.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지. 40 곱해지면은 얼마 나와? 392 나오나? 196 곱하기 2. 그러면 196은 14의 제곱, 2는 그냥 되니까 v 제곱이 14의 제곱에 2 곱한 거니까 v는 14 루트 2 나오겠네. 그럼 10m/s 아니고 14 루트 2 m/s 나오지. 3번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했어? 10m 감소했잖아. 그럼 이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감소한 높이 10이니까 얼마 나와? 196줄. 그럼 98줄 아니고 196줄이다 돼야 돼.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비교할 때 운동 에너지를 뭐로 둔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얼마? 15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감소했고. 그럼 현재 위치 에너지는 5m지. 그럼 D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보다 어떻다? 크다 되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비물었어.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뭘로 둔다? 위치 에너지는 현재 높이로 둔다 그랬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높이로 둘 거야. 그러면 B점에서의 현재 높이 얼마? 15m. 감소한 높이는 5m니까 3대1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이렇게 풀면 돼. 4번도. 이제 5번. 그림과 같이 간이 발전기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하는 흔들었대. 자, 그러면은 움직이면 전류가 흘러. 간이 발전기를 흔들면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지? 간이 발전기를 더 빠르게 흔들면 더 센 전류가 흐른다. 맞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맞고요. 발광 다이오드 불이 켜지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때는 3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됐지? 자, 6번.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제품,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선풍기는 운동 에너지. 형광등은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 전기 난로는 열 에너지. 텔레비전은 빛 에너지 플러스 소리 에너지. 전기 다리미는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7번. 같은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은 전력이 가장 작은 거 찾으면 돼. 그래서 소비 전력이 가장 작은 게 뭐다? 충전기지. 전기장판 아니고 충전기. 형광등을 10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력량.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전력이 얼마? 형광등 35. 시간은 10시간. 그래서 350W시. 맞죠? 니은은 맞는 내용. 디귿, LED 등을 10시간 동안 사용했대. 그러면 전기 에너지의 양을 물었잖아요. 전기 에너지 양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데 시간은 뭐로? 초로 곱하는 거죠. 초. 그러면 1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36,000초를 곱해야 돼. 36,000초. 그래서 전력 얼마? 15에 36,000초를 곱하니까 150줄이 아니지. 54만 줄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하는 가전제품보다 어떤 것들이 있어? LED 등이랑 형광등이 있지. LED 등은 15, 형광등은 35의 전력을 가지고 있고,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전제품 뭐 있다? 전기밥솥 1000, 전기난로 900 뭐 이렇게 사용을 해. 전기장판 250. 그래서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제품보다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이 더 크다. 맞는 내용이지.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와 선풍기를 30시간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은 같다. 전력 곱하기 시간 해주면 돼. 그지? 그래서 에어컨은 얼마? 1200에 시간 1시간 3600초 해주면 되고, 선풍기는 뭐 해주면 돼? 40 곱하기 30시간 곱하기 60초 해주면 되지. 아니 60초가 아니라 3600 해주면 되지.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와? 1200 나오니까 1200에 3600, 1200에 3600 같지? 예, 그래서 미음도 맞는 내용.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되는 4번이 답이 된다. 됐죠? 다음 8번. 그리면 별 S의 연주 시차를 구하기 위해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 S를 측정한 거야. 자, ASB 이 각도를 뭐라고 해? 시차라고 하지. 그러면 연주 시차는 ASB의 얼마?
2분의 1이어야지 연주시차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연주시차가 생기는 거 맞아요. 지구 공전.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는 연주시차에 반비례한다. 맞지?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 각 ASB가 0.05래. 얘가 시차라 그랬잖아. 그치? 시차. 그러면 연주시차는 얼마야? 연주시차는 0.025초 나올 거고, 그럼 거리는 0.025분의 1 나오니까 얼마 나와? 40파섹? 40파섹 나온대. 40파섹이니까 광년으로 고치면 1파섹이 약 3.26이니까 여기다 3.26 곱하면 되지. 그러면은 100, 4, 32, 4, 28, 130.4 광년.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얘는 틀렸다. 별의 연주시차를 이용하면 가까이 있는 별을 포함하여 10파섹보다 훨씬 멀리 있는 별은 각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별은 측정할 수 없다. 거리를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10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까지의 거리는 측정할 수 없다라고 돼야 되니까 답은 니은 디귿 되는 답 2번 된다. 됐지? 9번. 별의 밝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어두운 별이야. 1등급의 별은 6등급 별보다 100배 밝다. 맞지? 3등급의 별은 2등급 별보다 2.5배 어둡다. 등급이 클수록 어두운 별이다.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절대 등급 비교하는 거 맞지? 그래서 2번하고 4번 답이 될 거고,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의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은 겉보기 등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9번은 2번,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10번. 표 나오면은 부등호 표시를 한다.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누가 커? 겉보기가 크고요. 절대가 크고, 절대가 크고, 겉보기가 커. 자, 겉보기가 큰 AD는 뭐다?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거. 그리고 절대 등급이 크다. 겉보기 등급이 작은 것은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데, 얘네들 차이 비교하라 그랬어. 얘는 9.1, 얘는 1.8, 얘는 3.7, 얘는 2.2. 멀리 있는 것 중에서 9.1이 더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것 중에서 차이가 큰 3.7이 더 가까이 있는 거, 이렇게 될 거야. 자, 실제로 가장 밝은 별, 절대 등급이 낮은 거 찾으면 되지. 그래서 절대 등급이 가장 낮은 건 뭐? A, 맞지?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 어떤 거였어? 멀리 있는 거 A하고 D, 맞죠? 맨눈으로 볼 때 C, 마이너스 1.2, D는 마이너스 0.7. 누가 더 밝게 보여? C가 더 밝게 보인다. 맞죠? 지구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별, 가까이 있는 것 중에서 더 가까이 있는 거 누구? B가 아니라 C다. 차이가 큰 거. 그래서 답은 4번 옳지 않은 거. 지구에서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누구다? A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A. 맞지? 자, 그렇게 해서 10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11번. 표면 온도가 낮다. 그럼 가장 낮은 건 뭐니? 붉은색이지. 붉은색, 적색, 그 다음에 주황색, 황색, 그리고 황백색, 그리고 백색, 흰색, 그리고 청백색, 청색. 이거야, 그치? 그래서 적색, 붉은색, 적색의 베텔게우스가 표면 온도가 가장 낮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12번 문제. 우리 은하 모습이다. 우리 은하 살짝 잘못 그려진 것 같아. 막대 나선 은하죠.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인데 막대가 없어. 지금 정상 나선 은하로 그려졌네. 문제 오류네 이거는. 자, B는 태양계가 위치한 곳이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3만 파섹. A에서 B까지 3만 파섹. A에서 B까지 거리는 대략 850 아니고 8500 파섹. 우리 은하는 2000억 개의 별이 있고요. 우리 은하 위에서 보면 막대 나선 모양, 옆에서 보면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13번. 성단 2개 나와 있어. 성단 2개. 그래서 M22 얘가 구상성단이고, 그리고 좀생이 성단이 상계성단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가 상계성단, 가가 구상성단.
나와 같은 성단은 우리은하 나선팔이 분포한다. 맞지? 가와 같은 성단은 별의 온도가 높은 것이 아니지. 나와 같은 성단, 상계 성단의 별의 온도가 높고 파란색 별이 많다. 주로 별의 온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늙은 별이 많은 것은 구상성단이니까 가여야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지? 14번. 오리온 대성운은 방출성운이고요. 말머리 성운은 암흑성운이지. 자, 가는 방출성운이고 나는 암흑성운이다.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거 아니죠. 별빛을 흡수했다가 걔를 방출하면서 밝게 보이는 거다. 그래서 뒤쪽에 별빛의 가로마가 어둡게 보이고요. 가와 나의 성간물질이 모여 구름처럼 보이는 전체 성운이다. 맞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그 다음 15번. 우주 팽창의 원리를 풍선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붙임딱지가 은하고 그리고 풍선이 우주야. 풍선 표면을 우주 붙임딱지를 은하를 나타내는 거다. 풍선 표면의 팽창은 우주의 팽창을 나타내는 거다. 풍선 표면의 붙임딱지 중 하나는 팽창의 중심이다. 중심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중심은 없다. 붙임딱지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크게 나타나. 거리 변화값이 크게 나타나서 거리가 멀리 있을수록 팽창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다. 이 실험을 통해 우주가 팽창해도 각 은하 사이 거리가 일정하다. 아니지. 각 은하 사이 거리는 점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되는 1번이 답이 됨을 알 수 있다. 됐지? 16번. 우주 탐사 장비야. 인간이 직접 가서 탐사하기 어려운 천체에는 이것을 착륙시킨대. 그래서 물과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다. 인간이 직접 가기 힘드니까 로봇을 보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탐사 로봇 때는 5번이 답이 된다. 자, 다음 17번. 그림은 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가 되네. B가 같네. C가 중 같네. D가 연수. E가 손해. 열심히 시험 공부할 때 왜 기억이 잘 안 날까? 얘는 되네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몸이 떨린다. 항상성 유지니까 얘는 같네. 갑작스러운 옹기세는 한자의 눈에 빛을 비춘다. 동공반사 중 같네. 달리기 하는데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진다. 심장박동 호흡 연수. 내 의지와 관계없이 눈을 깜빡였다. 얘도 연수지. 손에는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 옳지 않은 것. 18번.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야. 자,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서 A, F를 거쳐서 E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떤 반사? 무조건 반사야.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치? 어떻게? A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E를 이렇게 가는 요 반응이 의식적 반응이야. 대뇌를 거치지. 당연히 뭐도 거쳐? 촉수를 거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를 보자. A와 E. A는 감각 뉴런이고요. E는 운동 뉴런이야. 그래서 연합 뉴런으로 구성된 거 아니고, 중추신경계는 C, 대뇌의 연합 뉴런, F, 척수의 연합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합 뉴런이지 얘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 날아오는 야광을 보고 방망이 휘두르는 반응에서도 척수를 거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척수도 거쳐. 그래서 D가 틀렸고, 뜨거운 물체가 몸에다 자신도 모르게 몸으로 훔치는 무조건 반사는 A, F, E 순으로 일어난다. 니은, 니을이 답이 되겠네. 됐지? 19번. 호르몬과 신경에 대한 설명. 신경은 항상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치? 신경, 호르몬 둘 다 항상성과 관련되어 있어. 신경은 호르몬보다 작용 범위가 넓다. 호르몬이 작용 범위가 넓은 거지. 신경이 아니야. 호르몬은 신경보다 일시적이다. 호르몬 아니고 신경이 효과가 일시적인 거야. 호르몬은 신경보다 전달 속도가 빠르다. 호르몬 아니고 신경이 전달 속도가 빠른 거고요.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그지?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하고 5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20번.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지. 자, 보자. 체온 조절은 중간내에서 조절되는 거야. 간내 시상하부에서 조절이 되는 거야. 간내에서 체온 조절이 일어난다. 체온이 높을 때 피부 근처 혈관 수축 언제 일어나니? 추울 때지. 체온이 낮을 때. 티록신 분비량 증가 더울 때. 추울 때 얘도. 추울 때. 근육을 떨리게 하여 열 발생을 증가시킨다. 얘도 추울 때. 세포호흡을 촉진하여 열 발생량이죠. 얘도 추울 때. 자, 그러면 체온이 높을 때 아니고 낮을 때, 낮을 때. 얘는 낮을 때 맞지? 얘는 방출 아니고 발생량이어야 되니까 답이 4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그래서 추울 때랑 더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두면 되고. 21번 당뇨병이야. 성인 중 약 10%가 앓고 있어 국민질병이라고 불린데 쭉 넘어가서 이자에서는 호르몬 A와 호르몬 B가 몸에 맞게 분비된다. 서로 반대작용을 일으키더라 라는 거.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호르몬 A가 분비되지 않거나 당뇨 환자는 혈당량이 많은 거지 낮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야. 그럼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일 거야. 그래서 얘는 뭐다? 인슐린이지. 분비되는 호르몬 A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한다. 그래서 호르몬 A는 인슐린. 호르몬 B는 그럼 뭐야? 글루카곤이야.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맞지? 호르몬 A와 호르몬 B는 간내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맞아. 간내에서 항상성 유지하고요.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분비량은 보통 사람보다 적다. 인슐린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혈당량을 낮춰주지 못하는 거지. 호르몬 B는 뭐야? 글루카곤이잖아.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한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는 것은 혈당량을 낮춰주기 때문에 호르몬 B가 아니라 A가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22번.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다.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은 물질 교환이 비효율적이야. 그지? 기능이 다양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 교환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분열을 해서 크게 만들어 주는 거야. 세포의 수가 늘어나면 핵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니지. 세포의 수가 늘어나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져서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세포의 수가 늘어나면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왜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증가하여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답이 4번 될 거고요. 세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건 상관없어. 표면적을 늘린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다. 됐지? 자, 23번. 자, 그림이 나오면은 일단 각 시기를 일단 적어. 양극으로 나뉘어지잖아. 그치? 얘가 후기, 나가 간기, 다가 전기, 라가 중기, 마가 말기다. 그럼 진행 과정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순으로 나열하면 되지. 그래서 나다라 가마, 나다라 가마. 답은 2번 될 거고요. 자, 그다음 모세포와 딸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수는 같다. 체세포 분열이니까 모세포에다 염색치수 2n, 딸세포에다 2n으로 염색치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 학생 맞아. 분열 과정에서 이가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다. 이가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감수 1분열이지. 그래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가 염색체를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B 학생은 틀렸어. 라 단계.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처음 나타난다.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 전기. 그래서 라 단계 아니고 언제? 다 단계여야 되지. 상동 염색체가 세포 양쪽 끝으로 분리된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분리돼?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지.
다단계에서 DNA가 2배로 증가해. DNA가 2배로 증가하는 것은 감기야. 그치? 감기 때는 언제? 나단계가 된다. 그래서 한 명만 옳은 내용이네. 25번. 어떤 생물의 염색체 수가 4개래. 이 생물의 체세포의 염색체 수를 A, 감수 1분의 1이 끝나는 염색체 수를 B, 감수 2분의 1이 끝나는 후 세포의 염색체 수를 C라고 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생물의 염색체 수가 4개라는 체세포 EN이 4라는 얘기고, 체세포의 염색체 수는 EN, 감수 1분의 1이 끝난 염색체 수 N, 감수 2분의 1이 끝나도 N이지. 그러면은 얘가 4개, 얘는 2개, 얘는 2개 되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 하면 얼마 나와? 16 나온다.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26번. 감수분열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감수분열의 특징이야. 생물의 생장, 재생은 체세포 분열이지. 그래서 기억은 틀리네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맞죠? 그래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일단 감수 1분열 전기 때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후기에서 말기 넘어갈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1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감수 1분열과 2분열 전에 각각 DNA가 복제된다. DNA가 복제된다는 얘기는 감기가 있어야 되는데 2분열 전에는 감기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 분열 결과 한 개의 세포에서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진다. 연속 2회 분열을 하기 때문에 분열 결과 4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리을되는 3번이 답이 된다. 됐지? 27번. 나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나날. 나날도 일종의 체세포 분열에 해당하는 거 맞아.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날이 진행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의 수는 늘어난다. 나날로 만들어진 세포는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다. 체세포 분열이니까 2N으로 같다. 그래서 답은 4번 될 거고, 나날이 진행해서 세포의 크기는 점점점 작아진다. 그치? 세포 하나의 크기는, 각각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요. 전체 크기는 일정해. 왜 작아진다 그랬니? 감기 중 세포 생장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 분열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생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진다 라고 알면 된다. 다음 문제 28번. 그림과 같이 순종의 노란색 완두 라지와이 그리고 순종의 초록색 완두 스모라이를 교배했더니,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라지와이, 여기서 스모라이 합쳐져서 라지와이 스모라이라고 하는 어떤 노란색 완두가 만들어지더라. 자, 모두 노란색만 나타났다. 나타나는 형질이 뭐다? 우성. 표현형이 아니라 라지와이 스모라이는 무슨 형? 유전자형이 돼야 되지. 잡종일 때 초록색 유전자도 존재한다. 맞지? 스몰 y라고 하는 초록색 유전자도 존재를 하고, 잡종 일대에서 노란색 완두가 나타나는 것은 독립의 법칙이 아니라 우열의 원리죠. 완두 C를 자가수분 시켰대. 라지와이 스몰 i와 라지와이 스몰 i가 자가수분 되면은요, 라지와이 스몰 i, 라지와이 스몰 i, 스몰 i 나오니까 뭐 노란색이 3개, 초록색이 1개. 그래서 초록색은 1개, 노란색은 3개 나와야 되지.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노란색은 우성 형질이다 라는 것과 잡종 일대에 초록색 유전자도 존재한다 라고 하는 1번, 3번이 답이 된다. 됐지? 29번.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표현형이 같으면 유전자형도 같다. 아니지. 유전자형이 같으면 표현형도 같다. 이게 맞는 거야. 유전자형이 라지 BB, 스몰 DD. 자, 둘 다 대문자. B 따로 D 따로 보면 돼. 그래서 얘는 순종이다. 맞는 내용이야.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라고 했어.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완두의 모양이 둥근 것, 모양이랑 색깔은 서로 대립 형질이 아니야. 모양끼리 색깔끼리. 그래서 여기서 대립 형질이면 모양이 주름진 것, 이렇게 하면 대립 형질이 될 수 있어.
대립형질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 나타나는 형질이 열성이 아니라 뭐다? 우성이다 돼야 되지. 그래서 29번의 답은 2번 된다. 30번. 자, 30번 이런 문제들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 자, 유전자형으로 쭉 정리를 해. 어버이 세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이 뭐다? 라지알, 라지와이. 여기는 스몰R, 스몰I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라지알, 스몰R, 라지와이, 스몰Y라고 하는 둥글고 노란색이 만들어질 거야. 둥글고 노란색. 잡종 일대를 뭐 했다? 자가수분을 했어. 그러면 우리 항상 자손 일대에서 뭐 해야 되니?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 라지알, 라지와이, 라지알, 스몰I, 스몰R, 라지와이, 스몰R, 스몰I의 B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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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라는 것과 자손 2대 자가수분했을 때 자손 2대에서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의 B가 9대 3대 3대 1이다 라는 것은 알아두라고 했어. 자, 자손 1대 잡종이다. 맞지? R, 라지알, 스몰R,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Y도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다. 가와 다 9대 3이니까 3대 1의 B를 나타내는 거 맞지? 이 유전 현상은 우열의 원리를 따른다. 그치? 나타나는 형질과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 자손 1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유전자는 4종류다. 여기서 했지? 4종류. 자손 2대에서 가의 완두 개수는 9개, 나의 완두 개수와 3개, 다의 완두 개수 3개를 합한 것과 같다. 아니지. 가의 완두 개수가 훨씬 많다.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31번. 자, 똑같은 문제야. 둥글고 노란색의 완두와 주름지고 초록색의 완두야. 자, 여기서 봐. 주름지고 초록색은 무조건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야. 여기에서 주름지고 초록색이 나왔다는 얘기는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둥글고 노란색에도 뭐가 있다? 스몰 r이 있어야지 스몰 rr이 나올 수 있고 스몰 y가 있어야지 스몰 yy가 나올 수 있는데 둥글고 노란색이니까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여야지 된다라는 얘기야. 가의 유전자형이 정해졌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둥글고 노란색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둥글고 초록색은 라지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주름지고 노란색은 스몰 rr, 라지 y, 스몰 y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돼. 자, 그러면은 가와 나는 순종이다. 가가 잡종이지. 나는 순종 맞아. 잡종이야 얘는. 나의 자손 일대의 주름지고 초록색 완두는 나와 자손 일대의 주름지고 초록색 완두 둘 다 뭐다? 스몰 rr, 스몰 yy니까 서로 같다. 맞아. 가의 완두를 자가수분하면 노란색과 초록색 완두가 가의 완두를 자가수분하면 가의 완두 자가수분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를 자가수분을 했대. 그럼 노란색과 초록색 완두잖아. 그러면 색깔만 본다는 거지. 이 색깔 두 개만 보는 거야. 라지 y, 스몰 y, 라지 y, 스몰 y가 교배를 했으니까 라지 yy, 라지 y, 스몰 y, 라지 y, 스몰 y, 스몰 yy 나오니까 노란색이 3개, 초록색이 1개 나올 거야. 그래서 노란색과 초록색 완두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겠지.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1대1의 비로 나타난다. 아니지. 3대1의 비로 나타나. 이 실험 결과에서 모양과 색에 대한 형질은 멘델의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다 만족한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32번. 어떤 집안의 미맹가계도다 라고 나와 있어. 가마는 모두 미맹에 대해 정상이래. 그러면은 일단 뭐부터 봐야 돼? 가나가 정상인데 정상에서 미맹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은 정상이 우성, 미맹이 열성이다 라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우성 형질을 라지 t, 열성을 스몰 t 이렇게 나타낸 거야. 자, 그러면은 미맹이 열성이니까 미맹은 무조건 스몰 t, 스몰 t
T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스몰 t 줬고요. 그러면은 얘가 스몰 t이려면은 가는 정상이니까 라지 t 스몰 t, 나도 라지 t 스몰 t. 그럼 라는 라지 t일 수도 있고 라지 t 스몰 t일 수도 있겠네. 자, 얘가 스몰 t인데 미맹이 태어나야 돼. 그치? 그러면 정상인 얘는 라지 t 스몰 t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얘가 미맹인데 마하고 정상이 태어나야 돼. 그러면 얘는 라지 t 스몰 t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다는 라지 t일 수도 있고 라지 t 스몰 t일 수도 있단 말이야. 됐지? 자, 요렇게 두고요.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일 확률이 100%인 사람, 확실한 사람 누구야? 가마 중이지. 얘 하나, 둘, 셋. 아니다, 그지? 얘도 아니야. 넷. 아니, 하나, 둘, 세 명이지, 그지? 세 명.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목일중학교 작년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봤어. 2020년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도 한번 분석해봤는데 약간 조금 까다로운 문제 계산할 때 약간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거 잘 정리해서 시험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